뭐 분양, 매매, 경매 세 가지의 사례를 드는데 사실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결국 물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 최영식입니다. 네, 상가 분양 상담을 받아보면 꽤 높은 수익률과 많은 장점들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네네네. 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분양형 상가는 여러 번 지금 취급을 했었죠. 신도시 상가는 어떤 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양형 상가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몇 번 아마 촬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형 상가는 이제 단점이 우리가 분양 사무실에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저희가 리스크를 좀 떠안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상권은 형성이 된 이후에는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명확하지만 형성되기 전에는 사실은 어디가 좋을지 예측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처럼 다양한 현장을 좀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실제 신규 분양 현장들을 경험을 해본다 한다면은 그래도 동선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상권이 만들어질지, 또 전에 제가 촬영했던 것처럼 신도시의 경우에는 초기에 상업용지들이 싸게 낙찰이 된 토지 가격까지 비교를 해보면서 분양가 비교를 통해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은 통상적으로 초창기 시장은 겁나서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사실 분양형 상가는 초창기 시장에 들어가는 게 사업의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 시장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초창기 시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전에 제가 검단상가 촬영을 했을 때도 그랬고 마곡지구 건물 파일 비교를 해드렸던 것도 있었고, 그 보다 보면은 토지 낙찰가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비교를 해보셔야 될 텐데 상가는 특히 이제 신도시 그 다음에 분양형 상가는 상권의 예측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좀 촬영을 많이 했던 검단상가를 예로 들었듯이 토지 낙찰가들을 보면 그 역 주변, 대로변 주변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상가 가격이 분양가들이 비싼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역 사거리 주변으로. 근데 실제 상권은요, 초기에는 이 검단 상가를 보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대로변보다는 지금 현재 임대차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동선 앞에 있는 상가들이 실제 임대가 더 잘 맞춰지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막 역 앞이라 무조건 좋고 교통이 좋아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상권이 완성됐을 때는 그런 데가 좋을 수 있지만 초기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동선이 흐를지를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토지 낙찰가, 동선 예측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히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 상가의 장점은 초기에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그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까요. 분양형 상가 하실 때는 하나씩 명확하게 좀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가를 매매로 구입하려고 막상 알아보면 수익률이 높은 것을 찾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매매로 좋은 상가를 사려면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상가를 매매로 우리가 살려면 좋은 물건을 고르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가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가가 월세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매물을 좋은 물건을 시장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는 상가는 주택과 좀 다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게 있고 단지 시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양도세, 비과세도 받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물건을 팔아서 차익을 보기도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이런 게 없고 모든 게 다 일반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굳이 팔아서 그 돈을 남겨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그럴만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별히 하자 있지 않은 한은 거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저희 고객분들 같이 뭐 개인에서 갑자기 법인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뭐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럴 때는 간혹 나올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물건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가 매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무조건 나쁘냐? 아니에요. 분양형이 무조건 좋고 매매가 무조건 나쁘고 아닙니다. 매매가 좋은 경우도 있고 분양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매매의 장점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상권이 제대로 잡혔는지, 이 물건이 정말 제대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물건을 좀 찾아보니까, 오늘 방송용으로 물건 찾다 보니까 제가 마침 그래도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고 알고 있는 매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가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할 때도 반드시 내가 현장을 많이 통해서 계속 돌아다녀 보고 그 현장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때 매매나 분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실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매물 하나를 예를 들면, 여기는 김포시에 있는 한 매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이라고 이 풍무중학교 사거리 앞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근데 요 건물 같은 경우 지금 매매가 3억 4천에 학원에 임대에 맞춰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3억 4천짜리 매물은 현재 전용 면적이 37.42평, 분양 면적이 17평짜리인데 월세는 3천에 140이 맞춰져 있는데 매매가 3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익률이 그래도 대출 없이 5%는 넘어가는 괜찮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임대가 잘 맞춰져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보면은 그 전에 한번 취급했던 학원 상가의 예시를 들었던 건물인데, 이 7,000세대의 상가에 유일하게 상가가 들어가 있는 2개의 건물만 상가로 들어가 있고 바로 옆에 학교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학원 건물로서 되게 유망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쭉 물건들을 들여다 보면은 매매로 나온 물건, 좋은 물건 찾기가, 수익률이 제대로 맞춰진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장을 대신 많이 다니다 보면 이 매매로 좋은 물건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상가의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갈 수 있기 때문에 분양형 상가보다는 좀 쉬운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상가 경매에도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네네. 경매로 상가를 사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오늘 분양, 매매, 경매 세 가지의 사례를 드는데, 사실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결국 물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매물이 정말 가치가 있는 매물인가, 내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효율적인 매물인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경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좋은 물건을 찾기가 제일 가능성이 제일 낮은 게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들은 좋은 매물이라면 이미 매매 단계에서 다 끝나요. 경매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간혹 경매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경매로 매물 찾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검색을 통해서 볼게요. 근린상가, 근린시설, 사무실로 서울 구로구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구로구에 총 12건의 경매 진행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 감정가는 9,500인데 현재 유찰이 6회 됐고 감정가 26%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매물. 위치도 우리 다 아는 건물이죠. 신도림의 테크노마트 지하 1층이 215호다. 근데 대지가 2.24제곱미터, 건물이 10.14제곱미터인데 감정가가 9,500인데 낙찰가가 유찰가가 2,400이면 누가 봐도 이걸 왜 안 사지 싶은 매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현장들을 가보세요. 가보시고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저기에 어떤 업종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유찰 7회, 유찰 9회, 유찰 7회, 유찰 4회 감정가의 21%, 51%,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은 제가 경매로서 매물들이 검색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물건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상적인 매물은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경매보다는 먼저 금매를 먼저 체크를 해요. 하지만 간혹 내가 그 업종, 예를 들면 시장 물건이라든가 그쪽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정말 거기에서 내가 이 물건만큼은 가치가 경매로 나온 건데 정말
숨은 보석 같은 매물을 찾을 수 있다 한다면 하겠지만 일반인들, 저도 경매로는 잘 좋은 물건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경매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경매적인 물건으로 나왔을 때 괜찮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경매가 되게 쉬워요. 시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세보다 과연 높은지 낮은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가격이 정해져 있는 매물들은 경매로 샀을 때 좋은 물건 찾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한다면은 더 좋은 매물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뭐 매매, 분양, 경매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물건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데 제일 포커스를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양형이 좋다, 매매가 좋다, 경매가 좋다,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에서 내가 가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